안녕하세요.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저번 시간에 지방 투자에 대해서 일부로 하락하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제가 시켜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지방 보면 전체적으로 하락 분위기이긴 하지만 각 도시별로 하락하는 그 상황, 사이클이 약간씩은 다 달라요. 대구, 광주 같은 경우는 아직 하락기에 접어들지 않은 것 같은 상황도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락이 진행이 된, 그리고 부산을 비롯한 경남, 울산 이쪽은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됐고, 지방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지방으로 어느 시기에 지금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지방이 각자 다르고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두고자 하는 지역도 다 다를 것입니다.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좀 내가 관심이 있는 지역, 조금이라도 아는 지역, 이런 게 조금이라도 내가 신뢰가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지역을 선정을 하고 그 지역에 따른 사이클 현상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때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미 올라가기 위한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이런 걸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핵심.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잠깐,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떤 지역이 잠깐 뭔가 막 상승하는 듯한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상승으로 전환이 되느냐? 아니에요. 잠깐 분위기 타고 마는 겁니다.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호재거리나 어떤 특별한 요인에 의해서 잠깐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오르기 위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하락하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정부가 막 하락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하락하지 않는 게 뭐냐면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하락 요인으로 막 눌러봤자 일시적인 하락으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반이 마련되어야만 이 사람 심리가 전환이 되고 그게 계속적인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 기반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급이죠. 떨어지기 위한 기반 조건은 초과 공급이고 올라가기 위한 기반 여건은 공급 부족이죠. 이게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락이 일정 기간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신규 공급이 저절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신규 아파트에 대한 희소 가치가 높아지죠. 그게 이제 기반 여건입니다. 올라가기 위한 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분양 났던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미분양이 남아있잖아요.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일산이 왜 안 올라가는지 아세요? 일산에 미분양들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일산에 일부 새 아파트, 이제 좀 지났으니까 새 아파트도 완전 새 아파트도 아니지만 그 새 아파트 축에 들어가는 물건들 중에 미분양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악성 미분양.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주변 지역들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미분양이 해소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또 뭘까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요. 전세가입니다. 전세가. 바닥에서의 전세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이 전세가로 인해서 사람들의 대중 심리 있죠. 이거를 변화시키게 만들어주는 요인이에요. 전세가가. 떨어질 때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는 계기가 뭐라고 했죠? 떨어질 때는 미분양이라고 했죠. 미분양. 올라갈 때는 뭐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냐? 전세가입니다. 전세가. 그래서 전세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지방의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인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이 어느 정도 계속 몇 년 동안 줄어들었냐.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미분양들이 해소가 되고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미분양 해소되는 부분을 통계치로만 보면 안 돼요. 제가 일산에 미분양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아파트는
통계로는 미분양이 아닌 아파트예요. 그런데 미분양 아파트로 팔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만 보면 현실하고 다른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분양 아파트를 미리 조사를 해놨다가 또 현장으로 가서 팔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걸 잘 봐야 돼요. 왜 통계에 나타나지 않냐면 애프터 리빙으로 할 때 애프터 리빙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냥 진짜 전세처럼 살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소유권을 넘기는 전세도 있습니다. 세입자인데 명의를 이분 앞으로 넘겨버려요. 팔리는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분한테 취득세나 이런 거를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죠. 그 조건을. 대신 내가 명의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반납할 때는 이 회사에서 이걸 팔아주는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통계상으로 미분양이 아닙니다. 팔린 물건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시 팔아야 되거든요. 무조건 이 회사에서 팔아주기로 했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분양 현장에 있지 않으면 이런 거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다들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가가지고 이런 미분양들이 어떤 상태로 팔리냐 이런 거를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미분양들이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전세가의 추이를 잘 봐야 돼요. 하락 시기에서 이제 올라가는 시기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전세가 상승이 이루어지거든요. 매매가는 그대로 있는데 하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가면 이제 멈추거든요. 매매가 하락이. 근데 밑에서 전세가가 쭉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근접하는 시점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거를 관심을 두고 지금부터라도 미리 자꾸 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실거래가나 이런 거를 면밀히 이제 지켜보고 이렇게 훑어보면 자료로 나오니까 그런 걸 보고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점은 언제냐?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근접하는 시점. 지금은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가가 옛날에는 한 70% 선에서 멈췄는데 요즘은 굉장히 인기 좋은 집들도 거의 80%에 육박할 때까지 전세가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인기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90%를 넘어가죠. 그래서 내가 투자할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아파트냐, 인기 있는 아파트냐 아니냐 이런 걸 보고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내가 가진 자금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인기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한 80%를 막 크게 넘어가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 20에서 30% 정도의 내 자금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갭 투자를 하더라도. 그리고 인기 없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5% 이 정도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방 투자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 적은 자본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물건이 지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꾸로 지금 옛날로 돌아가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투자할 물건들이 수두룩했어요. 서울도 실제로 5천만 원에서 1억이면 웬만한 것들을 다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투자하려고 하니까 막 몇억, 몇십억 이렇게 되는 거지. 바닥 시점에서 가면 투자금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사이클만 제대로 익히면 정말 리스크 없이 적은 돈으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분위기가 상승되어가지고 고조되어 있을 때 이때 들어가려고 하니까 정말 무리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방 투자하려고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못해요. 지방 투자. 겁나죠.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지방은 뭐 지금 다 기사들 보면 웬만한 전문가들도 다 떨어진다 얘기밖에 안 하지. 인구가 줄어들고 뭐 산업 기반이 붕괴돼 있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올라갈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으려면 진짜 사이클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러니까 사이클이 그냥 이렇게 간다 이게 아니고 사이클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세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전세가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나중에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확신을 갖게 돼요. 전세가에 의해서 매매가가 밀려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뉴스나 전문가들은 안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죠. 눈에 보이면 그게 답니다. 일반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분석을 하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분들은 안 믿는다. 확신도 없고요. 제가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나려면 이 전세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명심하시고, 자,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네. 신규 공급이 얼마만큼 있었냐, 이걸 보시면 돼요. 신규 공급이 예전에 많이 상승했을 때의 공급량과 하락할 때의 공급량을 비교해보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분양이 해소되고 있는 거. 사실 이 공급량은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저절로 그렇게 되거든요. 미분양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으면 이미 공급이 줄어든 겁니다. 이 공급이 많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잖아요. 그럼 미분양이 계속 늘지 줄질 않아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해소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냥 저절로 공급이 줄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은 사실 여러분들이 애를 써가지고 공급량을 파악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미분양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은 필수예요. 임장. 미분양에 대한 임장, 이거는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때 임장을 하면서 전세가도 확인을 하는 거죠. 미분양 해소, 그리고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느냐, 이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접했을 때 들어가셔도 되고 조금 지나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사이클별로 지방 갔다가 서울 갔다가 다시 지방 갔다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식보다 훨씬 편해요. 부동산이. 사이클만 잘 맞잖아요. 그럼 현금 보유하고 있는 시간이 없어도 됩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의 좋은 점이에요. 사이클이 지방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다른 점. 이게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메리트입니다. 이게. 그 부분은 잘 유념하시고, 제가 어느 지역 지금 시점에 어떻게 투자해라 이런 거 얘기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거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이거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가시면 물고기 잡는 법을 완벽하게 익히실 수 있어요. 지방 투자.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서 적절한 시점에 딱 들어가서 한 5년에서 6년 정도 투자하고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방 투자 어떻게 할 것이냐 1부, 2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